안녕하십니까. 3차시 수업 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은 그 아트 마케팅 중에서 작가 한 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변화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다들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가 지금 다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그 행복과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화가를 한 명 소개를 하는데, 물론 아트 마케팅의 화가 중에 한 명이고 현재 좀 많이 활동하는 그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누구냐면요. 이 아트 마케팅에 영향을 준 화가 중에 하나고요. 최초로 이 환경을 위한 이 협업 시작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와서 이 그림들을, 환경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누구냐면 이 에바 알머스입니다. 이 행복과 가족을 그리는 이 스페인의 화가입니다. 어, 이 에바 알머스는 스페인의 화가고요. 이 네덜란드 이 암스테르담 이 리즈벨트 아카데미에서 1년 동안 미술 공부를 했고, 그 92년에 이 바르셀로나에서 미술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제가 이 사람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 그림들이 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표정들이 다 좋아요. 편안해 보여요. 그 행복을 정말 주는 그런 화가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에바 알머스의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행복과 가족을 주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제주도도 왔었대요. 그래서 그 1993년에 그 팔라데마 요르카에 위치한 이 필라도호안 미로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 미술 활동을 이제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5월에 제주도에 왔대요. 우도를 방문해가지고 해녀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에바 에머슨이 이 해녀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의 그림들을 보면 모난 데가 없어요. 다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다 표정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이 에바 알머슨의 해녀 그림이 2016년에 개봉된 이 고희영 감독의 물숨이라는 이 소개되었고요. 이 엄마는 해녀입니다 하는 여기에 출간되기도 했대요. 이 작품이. 이 또 농심에서도 이 사람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농심 관계자는 이 신라면의 이 맛을 가족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재치 있게 구성한 이 영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콘셉트가 가족 간의 사랑의 배려를 나타냈었잖아요. 이런 가치를 이 나라와 인종의 구분 없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신라면을 누구예요? 에바 알머슨이 지금 이런 농심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가족 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피고. 그래서 농심에 이런 것들도 그렸습니다. 또 농심은요, 미국 이 신라면의 광고를 미국에다가 이 신라면 버스 광고에 이 에바 알머스의 작품을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다가 이렇게 신라면하고 에바 알머슨의 이 그림, 둥그런 이 가족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을 에바 알머슨의 옷을 입은 이 신라면 버스는 이렇게 운영을 시작을 해서 뉴욕, 맨하튼,
워싱턴 DC,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미국 전역을 누려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버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불까지 들어와요, 여기. 이런. 그래서 버스 광고를 지금 농심에서는 신라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이 에바 알머스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티예요. 농심과 협업해서 작품명이 파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이 손녀죠. 이 그 7명이 가족이 둘러서 신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평범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에바 알머슨의 특징은 다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둥글둥글, 얼굴도 둥글, 몸도 둥글, 형태들이 다 둥글둥글, 표정들이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 알머스는 마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 화가라고도 하고요. 소소한 이런 일상들이 그녀를 통하면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이런 사소한 행복과 사랑들이 머물고 있고요. 우리를 지켜준 힘이 바로 그 일상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버 알머슨의 눈은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 곁으로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우리의 숨은 행복을 찾아두는 화가. 그래서 지치는 우리의 그런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는 햇살 같은 가족들, 우리 곁을 오래 머물렀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가 행복하고 여행을 다니거나 쇼핑을 하거나 밖을 나가는 거나 친구를 만나는 거나 어디를 가는 거가 행복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의 소중함들을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 국민들도 많이 느꼈다고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아트 콜라보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이미지가 개선돼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음료 부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금융가에서 이 아트 마케팅을 만들었대요. 이 BNK 부산은행에서 에바 알머슨의 그 아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시도 했고요. 금융가에서 이런 전시도 했고, 통장이에요, 이게. 통장에 이 그 에바 알머슨의 이 그림들이 다 이렇게 통장마다 이런 아예 직접 통장까지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 이 통장들이 다 다양하게 있죠. 이 작품들, 에바 그 알머슨의 이런 작품들이 이 통장마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해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보면 얼마나 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 알머슨의 이런 꽃그림, 머리도 다 꽃이에요. 온몸이 다 지금 꽃으로 해서 지금 행복한 표정이에요. 지금 행복한 이런 꽃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에바 알머슨은 이 가족과 동물, 스포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이 유화나 드로잉, 판화 이런 것들이 한 50일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박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이런 행복감, 지쳐버린 이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줘서 그래서 지금 이 에바 알머슨의 이런 행복과 가족을 그리는 이런 주제를 그림을 그려서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이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나란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서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런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그림 속의 이런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둥글둥글하고 넉넉해 보여,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모두 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눈빛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어깨 동무를 하거나 서로 포옹을 하거나 이 가족 간의 이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 에버스는 이 행복과 가족을 그리는 이 스페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 한 다발 받으세요 하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가족 초상화를 했는데 이 서울의 이런 남산까지 남산과 이 N 서울타워가 보이죠. 그래서 이 서울을 알려주는 이 그 가족 초상화에 이런 서울의 일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왔나봐요. 남산과 N 서울타워가 보이죠? 미소를 머금은 사람들 표정에서 잔잔한 행복감이 전해집니다. 친구들도 그림 속 사람들처럼 미소 지을 때가 있었을 테죠? 소소해서 시시하다고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그래서 에바 에버스는 이런 가족 초상화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이런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화풍으로 그린 서울의 일상이죠 하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서울을 여러 군데 특정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이런 인사동 골목에 이런 한옥마을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현대판 메디치 아트 마케팅의 브랜드 예술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삶이 짧지만 이 예술은 내 그림은 오래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남기는 인간의 생은 유한하지만 예술은 후대에 남아서 감동을 전하니 수긍이 가는 말이겠죠.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현대에서는 이 암흑의 중세를 막 내린 이 한 르네상스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의 르네상스 시기를 이끌고 예술과 학문이 넘실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메디치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워렌 퍼빗과 마인을 뛰어넘을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하지만 4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쌓은 부는 흩어져 버렸고 이제 피렌체의 장관 예술품만 남아서 후원인들의 뜻을 기억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를 가면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참 조상을 잘 만났어. 그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들은 거의 뭐 제가 갔을 때 한 10년 20년 전에 갔을 때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 50%예요. 다 그 가이드를 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조상들의 덕이겠죠. 그래서 가문은 유한했지만 예술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메디치가 사람들은 오래 갈수록 부의 한계를 깨닫고 보다 영속적인 이 투자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존재를 영원히 각인시키려 했던 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에 대한 이런 순수한 관심과 열정도 있겠지만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키고 정치력을 강화시키려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효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메디치의 아트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그 메디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메디치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이 피렌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르네상스 시기예요. 한 15세기, 16세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이탈리아의 명가였다고 합니다. 이 메디치가가. 그래서 이 피렌체의 지배자로 이 거의 그 동방무역, 금융업에 아주 그 재벌, 거의 지금 얘기하는 아주 명문가였다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 메디치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아트 마케팅이었나?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판 메디치가를 도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예술에 후원하고 자신의 브랜드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더 이상 이제 새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신 메디치가들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이 브랜드의 이런 예술과 같은 이 품격 있는 이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격상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 경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요즘은 이제 소득이 2만 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외제차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사라지고 또 재즈 장르가 대중적으로 각광받고 관광 중심의 이런 해외여행이 휴양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이 경제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문화와 예술을 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소비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그 예술적인 것들이 같이 병행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그 사람들의 소비들이 열광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그런 트렌드가 다다익선이던 이런 물질적인 속성에서 점차 무형의 속성으로 넘어가면서 상품 그 자체를 소비가 아닌 이런 감성적인 이것들에 중점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 예술의 감성 편익의 일부로 차용될 수 있을 만큼 소비자들 예술을 소비하는 데 거부감이 없는 사회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 브랜드의 예술 이미지를 그래서 2007년부터 아마 이제 이것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자리매김으로 나왔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2007년에 이런 그 예술적인 이런 서커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매치해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브랜드와 상품을 예술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한방 화장품, 설화수 이런 거, 설화수의 그 화장품 브랜드는 광고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전통 예술을 가지고 코리안 아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화가들도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현대판 메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 예술 후원으로 이런 그 설화수의 이런 제품들을 광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객의 이런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문화적인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이런 광고와 상품에 대한 직접 예술을 노출시키는 것 외에는 예술 활동에 직접적인 투자와서 이 브랜드의 격을 높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카드의 이 슈퍼 콘서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카드에 이미 10여 년 전에 독자적인 이런 서체 개발, 그 다음에 이 현대카드가 또 디자인 경영에 굉장히 앞섰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금융역을 하는 이 카드 회사도 이런 유명 팝스타, 록밴드, 슈퍼 시리즈가 이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소비 패턴에 변화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콜라보레이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카드의 이런 슈퍼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이런 그 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4년에 영국의 이 뮤지컬 마마미아가 대성공한 이후에 중산층들이 이런 공연 관람들이 대중적으로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 콘서트와 공연이 부담 없이 즐기기엔 여전히 비싸요. 그래서 현대카드 회원들만 이런 장르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급 이미지 고급화 이런 것들을 이미지 브랜드와 고급화와 이런 이미지들을 갖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카드에서 이런 슈퍼 콘서트, 컬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 해외 팝스타들을 초청해서 이 콘서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 미술관과 제휴를 하기도 하고 음악, 도서관, 예술, 문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문화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카드, 슈퍼콘스트 뭐 이런 공연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카드인데요. 이런 도서관, 현대카드의 이런 도서관에 이런 이미지들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곧 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넬의 다양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넬은 휴원을 넘어서 자신의 브랜드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다양한 전시를 직접 기획도 하기도 하죠. 샤넬 모바일 아트 뭐 이런 블랙 자켓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샤넬의 홍보를 자켓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을 추진하는 이 기업의 공통점은 CEO의 강력한 의지,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트 마케팅을 하는 전략적인 거는 이 CEO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의 이 성공 조건, 그 다음에 미래는 이런 최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사내 인문학 강사, 예술가 뭐 이런 것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그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의 그 마케팅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병행을 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이 이런 그 방법을 잘 선택을 하면 예술에 대한 것들이 점점 소비자들한테도 이 수요하고도 같이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현대판 메리츠 가문의 아트 마케팅이 화려한 향유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끝냈고요. 이번 주는 과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연주의 과제 2주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느냐고 고생을 했어서 이번 주는 과제 없이 그냥 이렇게 수업 이론 수업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그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고 외부에 좀 노출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들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미지에 관계된 거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까봐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업 1차시, 2차시, 3차시까지 좀 따분하게 많이 열심히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들었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가 없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다시 이제 과제가 조금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